안녕하세요. 골든보이입니다. 간략하게 저도 기사 한번 점검할게요. 다음 주 준비해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중국판 리만 사태 터지냐, 이거가 좀 불안감을 솔직히 줘요. 예. 이 중국의 산하 국유기업인 중능신탁. 여기가 이제 64조 원의 지급 중단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얘기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이게 좀 불안감을 줍니다. 상당히 큰 회사 같은데 일단 뭐 안 좋은 뉴스고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뭐 기획 기사 같은데 재밌더라고요. 헝다로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중국발 위기, 그 부동산 위기가. 근데 헝다와 이제 비구이 위한 이게 컨트리 가든이군요. 헝다는 에버그란데. 요거의 차이가 뭐냐? 지금 매출액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제일 큰 부동산 회사가 비구이안입니다. 벽계원이라고 하던데, 컨트리 가든. 일단 지금 이게 뭐 상반기 손실이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고요. 일단 심각하죠.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이 22년도에 이제 전년 대비 한 10% 감소했어요. 그래서 13조 2,900억 위안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하고 미국의 이제 환율이 뭐 한 7.2, 1달러당 7.2 위안 정도 되니까 2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조 한 8,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이 감소한 게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투자금이 감소를 했고요. 올해도 마이너스 한 1.6%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고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 1.5%, 작년에는 마이너스 26.7%였고요. 작년보다는 좀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컨트리 가든의 조금 이제 단점이 3선, 4선 도시에 이제 비중이 높대요. 근데 거기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그래서 지금 더 안 좋다. 굉장히 그게 문제다. 근데 헝다는 지금 자본 잠식이고요. 컨트리 가든은 이제 자본 잠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는 헝다가 조금 더 큰데, 문제는 벌린 사업이 이제 컨트리 가든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헝다보다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란웨이로 자금 부족으로 시공이 중단된 건물, 이거를 무조건 지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중단된 아파트 단지가 무려 3,000개, 700개의 헝다의 4배에 달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완공을 시켜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인데 사실 이제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G2 악재다. 미국, 중국 다 악재다. 뭐냐? 중국은 이제 비구 위안의 디폴트 위험이 있고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만기 금리, 10년물, 채권 10년물이 4.3%를 사실 넘어섰어요. 그랬다가 지금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 때는 2,400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당분간은 조정 장세다. 이제 비유가 완전 바뀌고 있어요. NH증권 2,400에서 2,750, 대신증권 2,450에서 2,650, 키움 2,400에서 2,800 해서 하단은 2,400을 본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2,500을 일시적으로 밑돌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2,400 수준이 단기 저점으로 보여진다. 2,400까지 봐라. 이거 2,400 깼죠. 이번 주에 2,48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위기, 뭐 위기죠. 순매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 하고 있는데,
중국발 위기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중국 위험이 코스피 조정의 본질적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 일부 업종에 대한 과한 쏠림과 기업 실적 정체,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전고점 돌파가 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 미국 시중금리 상승은 주가 지수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져 퍼 또는 평가 가치가 높은 주식의 조정 또는 변동성 확대 원인이 된다. 저점을 코스피 저점 2450을 보네요. 자, 중국 위험이 전 세계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 그리고 주가 조정폭도 크지 않을 거다.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현 중국 정책 당국이 개선된 현안 인식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발 경제 위기 또는 시스템 위험으로 비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 중국 부동산 위기와 경기 불안이 환율 변동성을 키워 외국인의 수급 부담을 높이겠으나 반도체 업황 회복세, 경기 선행 지수 상승이 진행 중인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주가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우리 증시의 여름 조정과 가을 반등 전망을 유지한다. 가을 반등 폭은 올봄 랠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주거비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화와 실적 개선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 거다. 자, 환율입니다. 지금 위안화가 7.3 돌파했죠. 환율 1340원 돌파. 좋지 않습니다. 그쵸. 원화 약세를 예상한다. 중국 부진은 위안화 약세 요인. 그리고 위안화 약세는 원화에도 좋지 않아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3분기 때 환율은 1300원대 후반까지 오를 것 같다. 하지만 4분기 때는 12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 같다. 조금씩 더 환율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주간 전망이죠. NH증권 2470에서 2630, 굉장히 넓어요. 자, 중국발 경제위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양대 악재가 나왔죠. 나왔는데 일단은 뭐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발 악재가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헝다가 뭐 파산보호 신청한 것도 얘기됐고, 하여튼 중국발 악재는 뭐 계속 악재로 나왔고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중국 관련 리스크 영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5년 위안화 평가가 절하됐을 때 인민은행 개입을 위안화 약세를 방어한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부동산 기업의 연쇄 디포트를 막고 위안화 환율 약세 흐름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당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증시 하방 압력은 차츰 옅어질 것이다. 25일부터 27일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잭슨홀 의회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 파월의 진짜 그 연설 하나로 아주 그냥 곤두박질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7월에 FOMC 의사록 공개 후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긴 해요. 그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대부분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주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겪을 것이다. 황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잭슨홀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확인된 후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도 결정될 거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23일 날. 엔비디아가 잘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엔비디아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잘못 나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참 쉽지 않네요. 황 연구원, 나 연구원. 자, 볼까요?
어느 토성인지 모르겠다. 황연구원은 상상증권 연구원이고요. 나 연구원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이네요. 자, 일단 보시죠 한번.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이건 뭐야? 자, 중국발 디폴트, 미국 국채금리 상승 똑같아요. 내용은 다 엄청 안 좋았고 뭐 그렇다 치고, 일단 헝다보다는 비고 위안이 더 크다. 왜? 벌린 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게 위안양 그룹, 완다 등 다른 업체도 좀 안 좋은데 여기라도 좀 덮어줘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진짜. 일단 중국발 뭐 경제지표 안 좋은 거 알고 있고요. 아, 참 걱정이네요. 예, 레리 서머스는 뭐 국채 수익률이 4.75까지 이룰 수 있다. 10년물이. 이거는 뭐 참 안 좋은 얘기인데 일단 보시죠. 뭐. 이 부분은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사실 제가 제일 거슬리는 게 이제 위안양 그룹하고 완다 이 다른 업체들까지 또 터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